우린 일양종, 농민, 지방무사, 상인 등을 주축으로 하나의 연합 세력을 형성하고 기지방을 거점으로 해운, 교역을 통해 상업을 발전시키고 철포를 빠르게 입수했다. 사이카 마고이치, 우리를 이끄는 대장의 칭호로 대대로 이어져 왔다. 마고이치를 중심으로 철포부대를 조직하고 용병대로서 수많은 세력들과 교전을 펼쳤다. 천하인이라 일컫는 오다 노부나가, 그의 사명을 이어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두 번에 이은 기이 침공을 소수의 병력으로 막아내어 우린 전국 최강의 사이카 철포대라 불리었다. 위강도 잠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을 받고 기이를 침공한 도도 다카토라의 계략에 빠져 선대 마고이치가 사망했고, 뒤이어 사이카 철포대는 패배하였다. 우린 명문 다이묘 가문도 아니고 시골 변두리 호족에 불과했기에 사이카 부대는 분해되고 살아남은 자는 기이지방에서 쫓겨났다. 차기 마고이치로 지목되던 난 분노와 복수심에 불탔지만 이미 거대해진 히데요시의 세력을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어느새 전국을 통일한 히데요시는 정벌당한 가문의 군사들을 차출하여 조선으로 출병 계획을 세웠다. 사이카 마고이치라는 위명 때문일까, 제2군 사령관인 가토 기요마사의 좌선봉장으로 임명되었다. 우리 부대는 멸문되거나 종속된 가문의 병사들로 구성된 일명 화살바지 부대였다. 이들은 일본에서도 명예나 직위가 박탈되어 살아갈 영지도 없었고, 이렇게 허망하게 화살바지로 죽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힘과 권력에 의한 살인, 겁탈, 약탈을 일삼는 자들만 보다가 문화와 학문, 도덕을 우선시하는 군자의 나라에 감탄하여 뜻을 같이 하는 부대의 병사들과 함께 조선으로 귀순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간악한 가토 기요마사의 선봉부대인 이상 쉽사리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었다. 조선에겐 악몽의 시작이었지만 우리에겐 기회가 왔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이 순식간에 부산을 돌파했다. 제2군은 뒤늦게 부산에 상륙했고, 제1군에 밀려 독이 오른 가토 기요마사에게 선봉장으로서 고니시군을 따라잡겠다고 설득 후 본대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군복을 입은 수많은 병사를 보자 조선군은 도망치기 바빴으며 접촉할 방도가 없던 차에 밀양부사 박진에게 귀순을 희망하는 서한을 보냈다. 인의의 나라를 도저히 공격할 수가 없어 저는 전의를 잃고 말았습니다. 다만 저의 소원은 이 나라의 예의 문물과 외관 풍속을 아름답게 여겨 예의의 나라에서 성인나라 조선의 백성이 되고자 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히데요시 침략군의 진격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기에 조선의 왕께서는 궁을 비우시고는 명으로 향했다 한다. 우리 군의 처부는 한동안 기다려야만 했다. 이후 우리는 경상도에서 의병 활동을 하며 왜군을 몰아내는 데 주력했고, 특히 천강홍해 장군 곽재우와 연계하여 적들을 경멸시켰다. 틈틈이 곽재우, 권율, 이순신, 김덕령 등에게 서신을 주고받으며 적들의 전술과 인물에 대해 교류하였고, 사이카 철포대의 비기인 철포와 화약 제조법, 전술 등을 조정에 제출하고 비밀리에 조선 조총부대를 창설하여 감독하였다. 왜군의 전략과 방침에 대하여 꿰뚫고 있었기에 경상도에서 왜군의 침략을 막아내고 반격하여 78회의 전투에 참여하여 18개의 성을 탈환하였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병기와 군정을 담당하는 정삼풍 첨지중추 부사에 임명되었다. 조선의 정규군은 북에서 참전하는 명군과 연합하여 고니시군을 격퇴시키고 평양을 탈환하였다. 전국 각지에서는 의병이 일어나 왜군을 압박했고, 바다에선 이순신이 건재하니 그들은 진퇴양난이었다. 전황이 불리함을 느낀 왜군은 명나라와 합의하에 안전하게 남해안으로 철수했고, 우린 그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휴전기에 접어들며 성격이 포악하고 호전적인 가토 기요마사는 울산에 외성을 축성하며 병사들에게 가혹한 작업을 시켰고, 불만이 많은 외의 병사들은 탈양하여 항복해왔다. 이는
왜군을 후대하는 조정의 항해 정책이 한몫했기 때문이다. 일본 땅의 무인들은 압도적인 힘의 상하 관계이거나 보상을 받기 위해 다이묘를 섬겼지만 그들의 역량이나 상황을 지켜본 후 실리를 따져 배신하는 것을 도덕상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강압적인 통합이 대부분이었고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이들이 많았지만 전란의 전국시대에서 가족을 잃고 가문을 잃고 불만을 품던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들에게 배신이란 당연한 것이었다. 각 고을에 10명 전후로 항해들이 배치되었고 불안과 걱정에 떠는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기에 대부분은 북방으로 차출되었으며 남은 항해들은 예하부대에 편성하여 혹시 모를 기후에 만전을 다했다. 아니나 다를까 정유년, 왜군은 역시 시내리를 저버리고 또다시 상륙해왔다. 통제공 이순신이 파면되고 원균이 자리를 이었지만 비통하게도 7,000량에서 우리 수군 전력의 전부를 잃었다. 우리 수군을 괴멸시킨 적장은 도도 다카토라, 선대 마고이치를 함정에 빠뜨려 살해한 우리 가문의 원수였다. 그놈이 육지로 넘어와 마주치길 원했지만 남해안에 주둔하며 방비를 굳혔기에 개인적인 원한을 이유로 대의를 망칠 수가 없었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그들은 전라도를 제1목표로 진군하였다. 자식을 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광분했고 조선을 가질 수 없다면 모든 것을 파괴하라며 명과 조선인의 코를 베어 소금에 절여 보내는 만큼 포상을 내린다는 악랄한 명령을 내렸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으며 왜군의 처참한 만행이 시작되었다.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수호자 이순신이 돌아왔다. 그는 명량에서 적을 경멸시켰다. 이순신, 그에 의해 철천지 원수인 도도 다카토라가 부상을 입고 퇴각했다. 목숨을 빼앗진 못했지만 나의 복수를 실현해준 그는 나의 은인이었다. 명량에서의 대승을 기점으로 깊숙이 침투한 왜군들은 보급이 걱정되어 서둘러 퇴각하기 시작했다. 우린 퇴각하는 놈들의 뒤를 철저히 부숴버렸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조정과 명군은 사로군을 편성하여 왜군을 압박하였고 왜군은 본국으로 철수 준비를 서둘렀다. 때마침 우린 김응서 장군의 휘하에 편입되어 울산성에서 농성 중인 악랄한 가토 기요마사와 전투를 벌였다. 그들은 이미 폐색이 짙었기에 퇴각하기 바빴고 난 기요마사의 목을 노렸지만 아쉽게도 그는 가장 먼저 달아난 듯했다. 백성들을 도륙한 놈들을 가만히 둘 수 없기에 전장에서 가장 앞장서서 퇴각하는 적들을 쫓아 보미를 지키던 가토의 일군을 섬멸했다. 항해의 신분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전선에서 싸우며 나라를 수호했기에 왕께서는 바다를 건너온 모래를 걸러 금을 얻었다 하여 김의 성씨와 나라를 생각하는 어진 마음이란 뜻의 충선이란 이름을 하사하시어 조선의 무인으로서 위명을 떨치게 되었다. 외란 이후 야인들의 침입이 빈번해지자 변방의 방어를 자청하고 10년간 북방의 수비를 책임졌다. 1624년 인조 반정의 농공 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은 무리들을 모아 난을 일으켜 한양을 점거했고 이괄의 부장인 항회 출신 서아지는 김해에서 난을 일으켜 나는 그 반군을 제압하고 같은 항회 출신인 서아지를 부끄럽게 여겨 그 자리에서 참수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 싸워 병사 500을 죽였으나 조선이 항복하고 전하께서 굴욕을 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대성통곡하여 대구로 돌아가 두문 분출하며 학문에만 열중했다. 자손들에게는 나라에 대한 충심을 가문의 근간으로 세웠다. 난 비겁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의 부대는 절대 약하지도 않다. 허나 조선의 문화가 일본보다 발달했고 학문과 도덕을 숭상하는 군자의 나라를
짓밟을 수는 없다. 내가 이 나라에 귀화한 것은 영달을 구한 것도 아니요 명예를 취함도 아니다. 처음부터 두 가지 계획이 있으니, 하나는 요순 3대의 유풍을 사모하여 성인의 백성이 되고자 함이며, 또 하나는 자손을 예의의 나라의 사람으로 계승하기 위해서이다.